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간암보조요법과 담간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2의 리보세라닙으로 이제 키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79,0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다이버라고 해가지고 지금 프레스9이 연일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다이빙 하는 거니까 심층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프레스9이 HLB 관련해서 여러 이제 요소들을 이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언론사하고 다르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보조요법, 담간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제2의 리보세라닙으로 키운다. 이런 어떤 헤드라인인데요.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면 HLB가 리보세라닙의 미국 허가 이유, 이제 허가 이유까지도 보면서 허가 과정에서도 지금 상업화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엘레바 쪽에 이제 인력들을 다시 이제 봉황하면서 상업화 투트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닙의 확장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파이프라인까지도 계속 이제 준비하는 부분들의 꼼꼼함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간암 보조요법과 담간암 관련되는 부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언론지상에서는 간암 보조요법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간암 쪽에서는 이제 이 보조요법은 HLB 뿐만 아니라 기타 지금 1차 치료제도 받은 이제 약물들도 그렇고 다른 쪽에서 이제 빅파마의 항암제는 보조요법 쪽으로도 계속 이제 임상을 하고 있다. 트렌드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이 이제 생기게 되면 전신 치료제만 쓰는 게 아니라 국소 치료제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하는 거죠. 초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관련되는 치료는 병기에 상관없이 초기든 중기든 말기든 대부분 사용되는 게 이제 방사선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위가 커서 수술하기 좀 어려울 때 이것들을 좀 줄이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수술 전 보조요법. 요게 이제 네오 어주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CR이다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기계가 이제 볼 때 이제 암세포가 안 보이는 거지 암세포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게 되면 효과는 좋은데 재발이 많고 혈액암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잔존암들의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요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 보조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치료 옵션 확장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조요법은 간암 수술을 마친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재발이 많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고 수술 전에 하는 보조요법은 이제 네오 어저반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 가능한 간암 환자의 재발률은 3년, 5년에 50%, 70%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요법의 부분들로 과거에는 이제 그 하악요법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보조요법으로 많이 썼는데 전신치료제가 이제 국소치료제로 요즘에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치료제 형태인 리보세라니까 감릴주마 말 그대로 이제 전신치료제라고 하는 말은 이 투입을 하면 뭐 경구역이든 이제 주사든 들어가면 혈액을 타고 이제 전신을 다 가잖아요. 요런 게 이제 전신치료제고 이거는 이제 수술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성 과정이 있으면 안 될 때 이제 이런 전신치료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는 간암보조요법으로 미국 임상 3상이 바로 이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승인을 만약에 이제 받으면
승인 상태에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 기전이 이제 새로운 어떤 적응증과 인간성이 판단이 되면 삼상으로 바로 하니까 이후에 이제 적응증 확장했을 때도 라벨링을 이제 바꿔서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이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항암제가 하나 성공되면 후속 치료표현 확장을 하게 되면 이런 매출성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서제약이 이제 동일 적응증으로 대규모 삼상을 막바지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상 직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임상을 삼상 들어갈 때도 중국 임상을 이제 참조해서 바로 이제 삼상 허가를 FDA에서 2019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 부분도 또 응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2020년도 착수한 687명의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의 간암 수술 후 보조요법 3상 투약을 지난해 완료해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올해 허가 신청을 또 이 부분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제 슬리퍼 히터들이 양회사에서는 계속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HLB의 항서제약의 중국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면 FDA와 적극적으로 삼상 계획을 수월하게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간암 이 임상이 이제 협의할 때하고 비슷한 사항이 이제 보조요법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간암 1차의 경우에도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이때는 이제 이상을 진행했던 그 기반으로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 2019년도에 삼상 IND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임상을 했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또 하나의 이제 제2의 리보세라닙이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릴레이 테라피틱스로부터 그 라이센스 인을 한 겁니다. 이 담간암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암하고 해부학상 위치는 같아요. 보통 우리가 쓸개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담도를 통해서 이제 장으로 연결되는 그 간에서 이제 발생하는 암이 담간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암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위치상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결합하게 되면 치료 옵션에서 이제 조금 폭넓은 옵션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4008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FDA로부터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승인받아서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도 지금 NDA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제 작년 상반기에 FDA가 이제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들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까? 요거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파이프라인에 보면 RLY4008이 있고 2608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early clinical하고 late clinical 보면 초기 임상 단계, 그 다음에 후기 임상 단계니까 여기가 전 임상 단계를 지나서 이제 요 단계잖아요. 그다음 요게 이제 담간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08 관련되는 부분은 브레스트 캔서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유방암 쪽인데 여기는 조금 그 임상 단계는 여기가 앞서 있거든요. 담간암 쪽이. 담간암 쪽이 좀 앞서 있는데 우리 암에서 보면 시장 규모가 이제 간암은 가장 시장 큰 규모가 큰 게 폐암이거든요. 폐암이 한 40조, 50조 정도 사이를 하고 간암은 시장 자체가 뭐 한 4조, 5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향후에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러면 담간암은 이제 이거보다 더 좀 작으니까 유방암은 이제 간암이나 담간암보다는 시장 규모가 큰 어떤 메이저 항암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소프트뱅크사에서 이제 지분 투자도 할 만큼 우리가 단백질이 이제 고정돼 있는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약을 개발하는데 이 회사의 어떤 그 다이노모 플랫폼을 이용해서 약을 개발하는 기전 자체는 단백질이 그렇지가 않고 움직인다. 움직이는 어떤 단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후보 물질을 도입해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 초기에는 나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회사죠.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코로나 때 그 당시 뭐 전 세계 제약바이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가가 64달러고요. 최근에는 이제 4달러니까 거의 지금 9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하반기에 그 로슈하고의 어떤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환받으면서 9월 달에 이제 공모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주당 7달러에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좀 해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빨라서 이제 올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혁신치료제니까 이상으로도 바로 이제 하고 그 삼상은 나중에 하는 조건이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가남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HLB 입장에서는 엘레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허가 이후에 그 임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니까 가남과 단가남을 같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맞아 들어가고 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유방암 쪽으로 이제 좀 좋은 데이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옵션한 겁니다. 마치 이제 HLB가 과거에 위암 쪽 중심을 하다가 위암과 간암의 어떤 FDA 어느 걸 넣을까 하다가 이제 간암을 선택하듯이 이제 빅파마가 아닐 때는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일 때 릴레이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서 릴레이사가 먼저 이제 제안을 해서 성사된 딜이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간암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단간홍 쪽까지 이제 이어버리게 되면 상당히 그 재료로는 좋은 어떤 이제 구조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암이 허가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까지도 이제 주가에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8은 임상 이상만 하더라도 이제 브레이크 스루 테라피로 지금 이상 결과가 완료된 걸로 NDA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이 프리 NDA 일정들을 아마 이제 3월 달에 이제 간암 관련되는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면 이 부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관심은 간암과 단간암이 결합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이제 빠르게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HLB 입장에서는. 그리고 항서제약이 선제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도 모두 HLB가 타켓으로 삼을 수 있는 후보 물질이다. 왜냐하면 이제 브라카 관련되는 부분의 유방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성이 이제 위암, 위식도암, 요쪽은 다 소화기 암 쪽이죠. 그 다음에 간세포암, 이쪽 그 다음에 테이스 관련되는 색전술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항서제약이 이제 100개 이상의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효과만 좋으면 글로벌 임상을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FDA나 EMA 허가 승인을 전략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양사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간암 신약 허가 이후에는 적응증 확장이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항암 라인에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가장 이제 매출액이 큰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이 암종은 이제 한 20개 정도 되고 적응증은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40개의 항암자가 허가받은 것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연 매출액이 한 34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나머지 항암제들도 하나를 허가받으면 얼마만큼 빠르게 허가가서 적응증을 확장을 시키면서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항암제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항서제약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항서제약의 이런 이제 R&D 했던 부분들이 시간 단축이라든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간암 허가는 단순히 간암 허가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높은 부분이고, 그래서 간암 보조법과 이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허가 이후에 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이제 항서제약이 지금 주가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콩 상장 관련되는 이슈가 나와서 홍콩 상장 이슈가 왜 이제 주가의 하락을 영향을 주냐면 홍콩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주 중국 본토에 있는 것보다는 유동성이라든지 프리미엄을 좀 덜 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A주보다는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아비트러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을 팔고 홍콩 주식을 오히려 뭐 사겠다. 요런 어떤 이제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홍콩 상장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이제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1월 7일에 이제 그 상장이 이제 신청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지금 50위안 초반에서 지금 이제 40위안 중반 이하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홍콩 이제 IPO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을 지금 항서제약은 계속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1044주 정도가 거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67만 주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한 293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한 20만 주 정도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은 2.3 이제 작년 12월 달 초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2108억이거든요. 근데 1976억 대비해서 약 뭐 어림잡고 뭐 계산해 보면 한 120, 30 정도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는 순수하게 네이트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레버리지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조금 쓰는 게 아니라 뭐 7배, 10배씩 쓰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손실을 방어하는 어떤 이제 커버링 물량이 자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10만원 부근에 가면 급증하고 8만원 위에 있으면 굉장히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긴장하게 되는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 그런 부분이 움직여지는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거래량 이야기들을 한 달 넘게 하고 있는 게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상한보다 좀 체결이 많았고요. 그런 흐름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가 터지면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10만원 위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는 어떤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이제 단초가 되는 게 8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갭을 만들었던 10월 달에 이 부분들 어제 종가상으로 일단은 회복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8만원대 라인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지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차트상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면 가는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 가장 이상적인데,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지금 7일 동안에 양봉이 나왔고 이제 8거래일 만에 일단의 소폭 음봉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는 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안 주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급등을 이제 할 수 있는 구간에 이제 가격대에 올라와 있고, 어제 이제 매수를 해줬던 공매도 쪽 보시면 신한하고 한국은 어제도 이제 매도했습니다만 신한이 이제 매도로 딱 바뀌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NH는 이제 어제하고 똑같고, 삼성은 계속 이제 매수를 유지하고, 모건스탠리도 매수를 유지하는데, 신한이 이제 던져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장 초반에 올라가는 시도를 이제 10시, 11시에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시도를 한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다시 이제 8만 원 밑으로 내리는 어떤 시도가 이제 종가 관리 시간대에 이제 2시 반이 좀 나타났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많이 내려가진 않고 7만 9천 원, 그러니까 7만 8천 원이 안 깨지는 상황에서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 금요일에도 계속 이제 이 공방전에서 이제 어디가 이제 힘을 했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방향들이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커버링 물량과 신규 매수가 이제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쪽에서는 58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1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 구조가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안 터졌을 때는 계속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